야당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장관 임명여자 청문회를 갖는 것은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가 뭐라고 거기 가서 그 깨구석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엽니까?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의원들이 결정하면 그걸로 가야 돼요. 네, 대본 없이 진행하는 시사 토크쇼 시선집중 제4회 출발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의도 정치권이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상 최초의 압수수색, 그리고 청문회가 아닌 기자간담회를 통한 후보자 입장 표명. 너무 혼란스럽다 보니까 우리 인천 지역 정가는 묻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시선집중 4회를 통해서 인천 지역 정가의 움직임을 낱낱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인천 지역 정가를 스크린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좌측에 더불어민주당 부평갑지역 의원회 위원장이시죠. 이성만 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측에는 유재영 인천시 전 의원이십니다. 소속은 자유한국당입니다. 네. 맞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요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쪽은? 오시기 전에 더불어민주당 좀 이렇게 살펴보셨습니까?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제 인천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가 13개 지역위원회인데 예. 그 중에서 2개 위원회가 이제 공석이었고요. 두 개 위원회는 어디였죠? 이제 미추홀구 을, 그 다음에 연수 을구 예. 이렇게 해서 연수구 을 예. 이렇게 두 군데가 그 지역위원장이 공석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추홀구 갑 같은 경우에는 직무대행 체제인데 예. 지금 시에서 정무부 시장을 맡고 있는 예. 허종식 정무부 시장이 예. 향후에 갈 자리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이제 지역위원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지난번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예.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미추홀구 을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예. 과거 이제 미추홀구가 명칭이 남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남구구청장님을 이제 3번 지내신 우리 박우섭 전 청장님이 지역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셨고요. 예. 그 다음에 연수구 을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천 그 공항공사 예. 그 사장님을 역임하셨죠. 그리고 예. 이제 국토부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 하셨던 우리 정일령 예. 정일령 위원장님이 새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3개 선거구 사실상 다 지금 다 위원장이 세팅이 된 다 거죠. 세팅이 된 거네요. 네. 가장 이제 공석이 없게 됐던 그 상황이 가장 큰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나요? 공석이 이제 다 없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당에서 이제 많이 했던 게 그동안 이제 조직 확대, 각종 뭐 청년회, 여성위원회, 뭐 직능위원회 예. 해서 그런 발대식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예. 총선 대비해서 계속 노력해왔고요. 한국당은 어땠습니까? 먼저 저희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요 지난 26일 네. 시당위원장님을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를 했고 예. 단독으로 출마해서 지난 8월 29일이죠. 그 시당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예. 안상수 의원님을 만장일치로 그 시당 위원장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안 의원님은 시당 위원장 되신 지가 몇 달 안 되지 않으셨어요? 그 이제 자녀임기. 자녀임기. 민경욱 의원님께서 대변인으로 가시면서 예. 그 자녀임기를 하셨고 이번에 다시 이제 그 선출되셨는데 예. 의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정치에 구력이 계신 분이 또 그동안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 세 번 연속 저희가 그 대선에서 패배하고 예. 3연패를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그 경제정책 실패를 심판하자라는 의미에서 안성수 시장님이 그 큰 책임을 맡은 것 같고요. 예. 그 요즘 소통 부족이라는 박남춘 인천시장님과 1년 넘게 지나서 인천시와 네. 인천시 자유한국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사실 보통 시장님들이 당선이 되면 바로바로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지역 문제를 그동안 다 당의 위원장들이시잖아요. 예. 그 파악을 좀 하시는데 이번에는 거의 개최를 안 하셨죠. 처음 당선돼서 처음 개최한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야당하고 당정협의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처음 개최를 하셨는데 거기서 저희는 인천시 이제 적수 문제하고 이제 부평 같은 경우에는 일신동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그 이전되는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예. 또
지하상가 조례 요즘 뜨겁게 지금 다뤄오고 있는 지하상가 조례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다뤄보자고요. 지하상가. 얘기가 나왔고 또 북형 트랩 관련해서도 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저희 정당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명칭을 조금 공부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 저희들은 지역위원회라고 합니다. 한국당은 당협위원회. 당협위원회. 예, 같은 명칭이 같은 건데 지금 명칭이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 전에 보면 지구당이라고 했던 그렇죠. 그 명칭이죠. 네. 네, 그러니까 지구당은 이제 구체적인 장소 예. 뭐 이런 것을 이제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이런 장소를 없애려는 거예요. 어. 없애되 네.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그러니까 위원회는 둘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거를 지역위원회.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당협위원회. 당협위원회. 네.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지구당이죠. 지구당을 이제 없애긴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다시 지구당이 부활할 걸로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부활해서 원내 위원장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그 민심을 받아들여서 중앙에 올리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각 당이 쓰는 지역을 놓고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 저 유권자들께서 혼란스러우실까봐 미리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비어있는 그 지역위원회의 공석을 이제 마무리를 하셨고 한국당은 아예 시당위원장을 새로 선출을 이제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최근의 움직임이고요. 그럼 각 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어떤 뭐 과제? 뭐 이런 걸 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건가요? 저희들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자한당도 같은 상황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 지금 우리가 중구, 동구, 옹진, 강화위원회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4개 이제 그 시초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네. 거기가 인구 제한선을 넘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28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 분구를 해야 됩니다. 뭘 잘라내야 돼요. 예, 예. 그런데 지난번 우리 지방선거에서도 결과로 나타났지만 저희들이 그 11개 기초단체 중에서 10군데를 다 이겼는데 예. 딱 한 군데 진 데가 강화입니다. 강화. 네. 그래서 이 강화가 그러면 다시 서구 쪽으로 붙을 것이냐 또는 계양구로 붙을 것이냐. 예.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이고요. 예. 그 강화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구를 빼서 또 미추홀구나 네. 또는 서구로 붙일 거냐. 요거에 따라서 그 내년도 선거 판도가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 핵정전. 그렇죠. 그 선거구를 획정하는 과정 속에서 네. 과거 같으면 보통 강화군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새로 들어온 강화군을 떼어내는데 예. 그것이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붙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에 있는 선거 구도가 완전히 좀 요동칠 수 있는 20대 그런 총선에서 총선 전에 선거구 예. 핵정 정리가 이루어질 일에 겁니까? 지려줘야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인구가 넘어섰어요. 넘어섰어요? 또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초미의 좀 관심입니다. 그게 예. 관심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지역위원장들을 다 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 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영희 씨라고 예. 여성분이 이제 도전장을 내고 좀 네.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71년생이니까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경력도 뭐 괜찮고 예. 해서 친화력을 가지고 아마 지역을 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미추홀구 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경정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미추홀 울구는 그 오랫동안 박규영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 다져온 지역이라 이분의 역할이나 이분의 어떤 향배가 또 중요한 변수. 그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예. 있죠.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지역위원회를 이끌어온 건 예. 우리 박규용 예. 전 그 말씀하신 교통공사 사장님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네. 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그렇게 네.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저희가 몰랐던 남영희 행정관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당은 어떤 게 관심 있나요? 저는 한국당은 모든 시선과 모든 여론이 다 여의도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이성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편안한 집과 편안하지 않는 집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더민당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뭐냐 했더니
지역위원장이 누가 되냐 이게 이제 관심사라는 거예요. 예. 저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지소미아 파괴라든가 지금 뭐 아니 조국- 그런 전책적인 얘기가 아니고 사회자의 질문이 당 내에서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우리가 여당인데 지소미아라든지 일본 수출 규제라든지 이거 당연히 책임을 지고 해야죠. 다만 전제가 당 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천시당 내. 예. 그래서 인천시당 내 좀 예. 범위를 좁혀서 얘기한 거. 근데 유재영 의원님 말 막으면 예. 우리 저 안 됩니다. 야당 탄압 얘기 나와서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야당 탄압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뭐 저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소미아 파기 사태로 예. 한미일 동맹의 균열이 가고 있고 예. 현재 그 미국에서도 지금 한미일 동맹, 한미 동맹에 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 정부에서 예. 한중북 동맹에 뛰어들면서 예. 그 반일 감정에 의해서 이제 반미 감정으로 번져나가는 음. 지소미아 하나만 파기에 대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네.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외교에 또 안보에 예. 심각한 위기가 왔고 예. 얼마 전 북한에서 조용히 있다가 이제 한마디 했죠.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천하의 매국 협정이다. 제2의 을사조약이다라고 그동안 계속해서 2016년도에 이걸 맺을 때 북한에서 나왔던 말들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파기가 되자 뭐라고 했냐면 촛불 민심의 승리다. 촛불 시민이 이룩한 승리라고 친송을 하는 거 보면 역시 문재인 정권은 친북 정권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의원님 개인 생각인 거죠? 아니, 그렇죠. 예, 예. 지소미아에 대해서 위원장님 뭐 한마디 하실 건가요? 제가 반론을 당연히 제기해야죠.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요. 우리 한 번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저희 프로가 그래도 그 우리 시청자들한테 예. 그래도 신선한 거는 네. 어떤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한 꼭 반론을 제기한다는 점. 예, 그거 이해 다 아니겠습니까? 드립니다. 예. 조국 청문회 같은 그런 아니, 단문 없는 그 기자회견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조국 우리 후보자 얘기는 좀 뒤로 하고요. 지소미아 문제 먼저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그만큼 좀 맷집이 커졌다. 예. 좀 우리나라가 해야 될 역할의 위치를 좀 제대로 잡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냐.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 동북아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동북아를 바라볼 때 일본을 중심에 두고 우리나라를 그 일본 중심의 종속 변수로 보는 것인지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나 일본을 각각의 변수로 보고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는 건지 이거는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일본이 모든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건 뭐냐면 바로 전자적인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일본이 정보를 다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일본 중심으로 이쪽 지역의 패권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속 변수로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이런 불평등의 문제가 계속 문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걸 체결하냐 마느냐 얘기가 되게 많았었고 우리 박근혜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 탄핵 때문에 결정하지 못해야 될 그런 정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계시는 분이 예. 국무총리로 앉으셔갖고 예. 그걸 결정을 한 겁니다. 백색 국가가 제외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백색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하면 지소미아 파기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소미아 체결에 대해서 그동안 끊임없이 반대를 해왔고 또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끊임없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말씀드린 지금과 같은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왕 체결이 된 거를 우리나라가 갑자기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백색 국가가 제외가 되면서 그 이유를 안보상의 이유라고 드니까 우리한테는 지소미아를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일본이 경제 침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응징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국익에 반하냐 반하지 않느냐는 지금 이 시간에 토론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저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 군사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국, 미국과 일본이 동맹에 대한 것들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물론 미국이 역할을 했죠. 네? 그 공조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 공조가 깨지면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정부에서 결국엔 중국 손을 들어준 거라는 얘기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북한의 반응만 보더라도 한미일 공조가 북한이 되려면 가장 바랬던 게 이거 파괴하는 거였어. 한미일 공조를 바르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과 한국의 입장을 동등하지 않으면 비슷하게라도 정리될 수 있는 시스템 속에서의 한미일이 돼야 되지. 말로만 한미일이고 실제로는 일본이 중심에 있고 한국이 거기에 종속형으로 가서 위안부 문제도 막 강제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자국주의가 지금 팽배해지는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다 자국주의 2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계속 갈 수가 없어서. 맞긴 한데 저희가 전 위원장님 말이 틀리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빠르다는 거죠. 해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 얘기한 것처럼 경제가 지금 탄탄하고 외교가 탄탄하고 안보가 탄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전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기대고 의지할 때가 서로 필요한 거고. 근데 그건 아니라고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시기상조라는 거죠. 쓸 수 있을 때 설 수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그게 국익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0초 마저 말씀드리면 한미일 공조 체제가 새로운 질서로 개편돼서 우리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처음 이제 시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일본의 그 중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독도를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된다고. 과연 우리가 주적이 북한이 되겠지만 일본이 주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사태를 지켜봤을 때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올바른 국방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올바른 한미일 체계를 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저기 하시면 별도로 갖도록 하시죠. 다음 한국당 관심사항이 하나 더 있으셨다고 그러셔서. 자, 엊그저께 기자회견 했는데 제가 봐서 조국 후보자 계시나요? 자체가 좀 모순이다.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장관 후보자가 일방적 주장으로 50분 동안 얘기하는 걸 생중계하는 이걸 생중계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뭐 언론사의 관심을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민적 관심사가 높긴 하지만 이걸 500분을 갖다가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인지 따져보면 알겠지만 500분을 분량을 8시간 그걸 생중계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그만큼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는 거예요. 또 그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8시간 동안 변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왜 있었겠냐는 거예요. 또 본인이 뭔데 국회의사당 가서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까? 아니 자기는 일반 시민이에요. 현재 법무장관으로 지명받은 사람이긴 하죠. 그러면 장관을 검증할 수 있는 그 곳도 있는 거예요. 장소 선택이 왜 굳이 국회의사당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일반인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 가질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죠. 지금 제가 이제 요거에 좀 반론을 드리면 국회에서 국회 특히 브리핑실에서 얘기하는 국회의원 소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요. 그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법에 청문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해서 그동안 한국당 우리 자한당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많은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의혹 제기를 한 걸 청문대에 세워놓고 거기서 질문을 하시지 왜 법에도 있는 그 청문회를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비판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질 않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진짜 500분이나 되는 엄청난 시간을 답변하고 할 때는 그 안에 수없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의혹 제기된 거를 다 정리해서 말하려니까 이 500분이나 걸린 거고요. 그 안에는 상당수가 거짓, 잘못된 뉴스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 감정을 흔드는 방법을 통해서 전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나라가 이런 장관 임명 절차나 이런 걸 할 때 장관 임명 절차 청문회를 갖는 것은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지금 겁니다. 좀 질의가 제가 펜을 이렇게 드린 거는 사실 한국당의 관심사였는데
이제 조국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니까 후보자에 대한 우선 말씀해 주시죠. 요 코너 마무리 발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마무리 발언을 어떻게 해요? 봐봐요. 9월 2일, 9월 2일 24시까지는 예. 국회의원들이 갖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예. 근데 본인이 뭔데? 9월 2일, 그 시간에 국회 가서 발언을 하는 기자회견을 연하냐 얘기예요. 예. 끝나지 않은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시간이 보장된 시간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보장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법무장관 본인이 깨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국민이 뽑은 300명의 국회의원들, 그분들의 권한을 찍어보라고 거기 가서 깨고서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엽니까? 아니 국회의원들의 자기 권리예요. 그 시간 동안은 자기네들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쵸. 9월 2일 24시까지. 권리인데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 보셔요. 지금 뭐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도 의원들이 결정하면 그걸로 가야 돼요. 자, 그거를 법이 거부할 정한 수는 시간은 9월 2일 자정까지예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연기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연기를 해서 하자. 기자도 준비를 해야 되니. 근데 그냥 강행했잖아요. 짜여진 각본대로 여러분들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국민들이요 다 바라보고 있어요. 짜여진 각본이라기보다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참 우리나라가 이런 절차를 하나 지키기가 너무 어렵구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아마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던 거를 청문회를 열어서 조복조복 좀 집어내고 후보자가 거기서 진짜 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는 실토는 안 하더라도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 뒤로 빼는 말들이 몇 번 나왔으면 그러면 새로운 국면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태, 이런 사태가 결국 만들어진 결과인데 그런 결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들은 사실은 권리를 포기한 자는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아니 무슨 유재영 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청문 보고서가 올라가서 안 올라갔잖아요. 아직 안 지금 올라갔죠. 다시 이제 보내겠죠. 네. 그럼 우리가 10일 안에 청문회 다시 개최하면 되는 거예요. 다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국회 일정이.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본인 후보자잖아요, 후보. 왜 후보입니까? 후보자가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기자회견을, 그리고, 기자들도 왜 선별적으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 출입기자들만 들어가서 했잖아요. 국회에 있는 등록된 기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200명인가 15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왔잖아요. 거꾸로 밖에서 한다라고 했으면 다 들어왔을 거예요. 못 들어간 기자들이 밖에서 얼마나 많은지 보셨어요? 전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인천 시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사를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 조국 후보자나 우리 지소미아 부분은 국가적 관심사니까 말씀 안 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과제는 사실 밤을 새고 얘기를 또 결론 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선 집중 제4회도 여기서 일부를 좀 마무리하고 다시 지역 정가 얘기를 다시 좀 연결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부 잠시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